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주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지나면 또 내일부터는 주말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주말은 좀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보람이 있는 그런 휴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 드리기 전에 먼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경례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경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경례를 진심으로 했습니다. 정말 신의 한 수를 낸 윤석열 대통령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참 이번에 비상계엄이에요. 제가 먼저 방송할 때도 그랬잖아요. 참 하는 것이 참 묘했다. 어째서 그렇게 FM대로 비상계엄이 되지 않고 그렇게 엉성했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군인들이 비상계엄군들이 국회를 둘러싸지 않고 국회 정문에 경찰들이 나와 있다. 장갑차나 탱크가 여러 대가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다. 국회의원들이 막 들어갈 수 있게끔 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계엄군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연금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를 안 했다. 치고받고 싸움도 안 했다. 그냥 본회의 열리면 본회의 열린 거 그냥 놔뒀다. 나는 이걸 보면서요. 아니 비상계엄이라는 걸 평사에 훈련도 안 했고 거기에 대한 그 매뉴얼에 대한 연구 공부도 안 했는가? 아니 어쩌다 이럴까? 이게 이상했거든요. 그게. 근데 어제 방송해 드렸죠. 이 비상계엄을 오게 되면은요. 이 사전에 조사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일단 해제 결정을 못 오는 걸 갖다가 그 시간을 끌어나가야 되니까 그래 모든 걸 다 장악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집일 조사를 다 합니다. 집이 조사 다 하고 집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 저녁에 무슨 무슨 손님들 만나가지고 호텔에 잔다든가 이런 걸 사전에 잘 가는 집이 저녁 그 시간에 대개의 경우에는 그 밤 12시 0시를 지나서 하잖아요. 그런 데 다 체크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몇 사람이 무슨 팀이 누구누구가 어느 의원집 거기 가서 이제 연금시 못 나오게 하고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을 딱 다 해놓고 그게 다 완전히 끝나게 되면요 국회 봉쇄하잖아요. 못 들어가게 일단 이번엔 보좌관들이 항의하고 뭐 그랬다는데요. 이 제대로 FM대로 그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요 그냥 그따로 했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그냥 워카빨리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이러고 저러고 법적으로 하는 거는 나중 문제예요. 계엄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의 명령의 하달에 의해서 일정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무슨 이미 습득되고 훈련된 거예요. 그게 다 되면요. 그 다음에 이 반정부
이 반정부 인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집 다 확인해 가지고 벌써 군대들이 미리 가서 그 보이지 않는 데서 딱 그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연금 어디 안 되는 데가 이제 배치 저기 체포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즉시 그 개헌과 동시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그 국회지만 그다음에 그 언론기관입니다. 방송국 딱 장악해 가지고요. 방송국 또 신문사 그 여기 이 메이저 신문사 있잖아요. 조중동 같은 데 뭐 이런데 전부 다 거기다 장악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군인들이 뭐 어느 그 행정기관에 같은 데라든지 어디 그 반체 인사들, 반체 단체 뭐 이런 데 딱딱딱딱 다 장악합니다. 그게 몇 분 이내 그 합니다. 이러한 그 비상계엄에 그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답이 없어가지고 야 이상하다 참 왜하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모를 사람들이 아닌데 했었는데 해답이 나왔는데요. 이번엔 어제 그 보도되는 거 보면서 신의 한 수를 냈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신의 한 수를 냈구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때 경제세를 붙이고 윤석열 대통령 때 박수를 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존경하는 분이구나. 훌륭하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이럴 때는 닐리리를 불러야 됩니다. 닐리리. 닐리리야 닐리리야 나는 안실로 내가 돌아간다. 나는 안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리리입니다. 닐리리. 뭐가 닐리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언론에 보도도 참 많이 안 하대요. 꿀리는 게 있는지. 이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요. 첫째, 세계의 최고의 모범적인 비상계엄입니다. 모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고유권은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 설치를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비상계엄 룰대로 하다가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서 해제 요청이 결의해가지고 해제 요청을 과반수 이상이 결정을 해서 3분의 2가 결정하면 그거를 다시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에 통보를 하면 그 즉시 해제하게끔 되었습니다. 이게 헌법에 그 법에 나오는 법률에 나와 있는 그게 FM입니다. 그게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했어요. 지금에 무슨 내란 무슨 뭐 외란 무슨 국정마비 그러는데 그 개코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요. 어느 사람들은 법률 얘기한다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무슨 맨날 그냥 무슨 그 거짓말만 하고 프레임 씌우고 뭐 하는 사람들 말이지. 국민들의 애들한테 알리려면 제대로 알리라고. 이번에 비상계엄하면서 국회의원들 어디 터진 사람 있습니까? 발로 조인트 까서 맞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안 했어.
그 총에 계엄군이 목숨 걸고 나가는 게 계엄 아닙니까? 총알을 하나도 안 줬어. 공포탄도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게 연습이에요? 장난이에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실실 웃기만 하고 뭐 술 잘 마신다 그러니까 아주 막 우습게 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고뇌가 심하고 그 마음속이 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유비헌덕 같은 덕장입니다. 덕장 아주 큰 그릇이야 진짜요. 이번에 우리나라 비상계엄에서요 외국의 언론들 다 났잖아요. 외국에서 벌벌벌 떨고 그랬어요. 왜? 외국이나 한국이나 전에 비상계엄이 터지게 되면 선포하게 되면 사람이 죽고 살고 다치는 게 많이 생겼어요. 그냥 내전이 일어나듯이 일어나고 말이죠. 각 나라가. 그게 보통 계엄의 상태였어. 근데 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무혈 비상계엄을 하신 분이에요. 정말 세계의 새로운 비상계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이걸로 해서 다 끝난 것 같아요. 아주 신의 묘수가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목표가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전에 4.15 선거 때 부정선거했다고 그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때 황교안 총리가 그냥 그 부방대 만들어가지고 그냥 전국에서 지금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갖다가 고발 무슨 고소뭐 근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이내에 법 처리하게끔 되는데 하지도 않아. 제대로 조사도 안 해. 지금까지도 그냥 거기에서 쌓여 있어. 이번 22대 5월 10일 선거 때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뭐고 했는데 안 해. 오직 하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중에 자기가 당선되면 부정선거 아주 뿌리를 뽑겠다. 완전히 지겠다. 이게 민주주의를 들렀고 완전히 국가를 그냥 망가뜨리는 이 부정선거. 민주주의의 꽃이 되는 게 민주주의의 가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후에서 아마 그 부정선거 척결하는 거 할 겁니다. 그분은 한다고 하면요. 우스갯소리도 한다고 하면 그걸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전에 오스트랄리아인가요? 거기서는요. 5군데에서 부정선거가 나왔었어요. 5군데에서. 5군데 부정선거가 나왔는데 전국적인 재투표를 했어요. 부정선거 5군데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한 지역이 5군데가 아니라 50군데가 나오면 재선거 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에서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로 이루어졌잖아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 예를 들어서 인천의 부평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입니다. 나머지 그 위원들은 그 지역의 유지로 구성됐어요. 지역 사람들로 됐지만 판사 한 사람만 인천지법의 판사가 맞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이 판사가 콧대가 높잖아요. 법을 다루는데도요. 그 사람들도 그냥 위에 상명하복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뭐 3.3으로 돼 있느니 뭐
5로 되어 있느니 7로 되어 있느니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 컴퓨터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되긴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3 석장 투표죠. 투표 A한테 갔을 적에 B한테는 한 표 던지고 3표 가고 한 표, 3표 가고 한 표, 5표 5로 나올 때는 5표 주고 한 표 가고 5표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맞추냐? 맞추는군요. 저도 단체장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옛날에 투표할 때는요, 투표하게 되면요, 뭐 저도 거기 그 둘러보고 했으니까요, 투표함에다 투표 다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 투표인 명부, 그다음에 그 투표 그 저기 저 투표 그 관리소 투표위원장이 그 구탱이 찢어준 거 띠지 있잖아요. 띠지요. 그거 개수 씌워가지고 그 담은 함 그런 걸 그거 다 넣고 뚜껑 닫고 그다음에 거기 그 옆에 그 이점에다 그 종이를 다 붙입니다. 종이를 해서 이렇게 붙여요. 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거관리위원들의 그 개인 도장을 인주 찍어가지고 딱 찍습니다.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요. 딱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테이프로다가 딱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이 열리려면 이 투표함지에 있는 그 간인 찍은 도장 찍은 게 찢어집니다. 찢어지지 않고는 어떠한 마술사가 와도 그건 못 엽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그동안 여러분 텔레비 보셨는지 모르지만 투표함이 전에 저 박종진 의원이 나왔던 그 인천 서구에서는요, 그 투표함이 찢어져서 투표용지가 안에서 옆에가 터져서 보이는 게 있어요. 뚜껑 열린 것도 있고, 뭐 지난번에도 그런 거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투표하면 투표 끝나면 신주 따지 모시듯이 모셔서 경찰관 입회해서 또 선거관리 직원들이 다 그거를 그 투표함 모으는 데다 갖다 모읍니다. 거기 CCTV 다 두고 다 잠깁니다. 근데 이 지난번에도 투표 개표하는 거 봤지만 여러분들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투표를 개개인 용지 받아가지고 투표를 기표해가지고 투표함에 넣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한 장 한 장 받으면 손때가 묻고 그래가지고 이 투표가 또 하나하나씩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또 접어 집어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투표가 이렇게 저기 착착 붙질 않습니다. 뭐 지난번인가 붙게. 근데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그 신고한 사람들 보면 저 텔레비 보면요. 여러분들도 그 보셔도 모르지만 이게 무슨 뭐 50장 100장 아주 그냥 때도 안 묻고 그냥 이렇게 칼날로 자른 것 같은 찍힌 게 그때는 뭉청뭉청 들었다 이게. 그거 뭐 마술사가 마술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거래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의 제기하고 고발하고 소송하면요,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무조건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 선거 나왔다 낙선한 사람이 그 재검표 하는 걸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납부를 해. 몇천만 원 내야 돼요. 그런데도 질질 끌고 제대로 안 해. 왜냐? 선거관리위원장이 판사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직 판사예요. 그것도 전직 판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콧대가 크세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국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고발 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조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문통 때는 더군다나 국정원의 그 수사권을 갖다가 그냥 격화시키는 바람에 그랬잖아요. 그때 조금 조사했다.
조금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조사 좀 했어요. 적극적으로 안 내줘. 서버도 안 내줘. 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지도 않아. 선거 중앙선거에서 안 한다 이게요. 그게 허다 그냥 시집지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을 적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한 걸 봤는데 조사한 게 5%는 게 5%. 5%. 그런데 거기서 부정선거하는 거, 거기 있는 걸 갖다가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정원에서 발표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그때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던져놓고 이 부정선거하는 걸 잡은 거를 딱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보를 했어.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거 있는 걸 그 용산 그 대통령실에다 보낸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걸 잡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저 바다보트분도 깊으니까 딱 그걸 덮어놓은 거예요. 외부를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 부정선거에서 이걸 밝혀야 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공약할 때 공약으로 부정선거 싹 뿌리 뽑겠다.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1월 20일에 취임하게 되면 부정선거 잡아내는 거 그거 저거는 거 아마 트럼프 할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어떻게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빡친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하려면 지금 현재 법률을 하려면 검찰이 중앙선거관리 들어가면 들어가야 써보고 무슨 자료고 거기에 무슨 거기에 대한 그 서류 뭐 다 이거 받아내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압수수색이 되면 어떤 애입니까? 법원 낼 거 아니에요. 판사 될 거 아니에요. 판사가 선거관리도 위원장들이 다 그 판사야. 잘 안 해줘. 여지껏 보면 안 해줘. 기가. 그러니 조사하려면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아주 철화장목이야. 철옹성이야.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대로 가게 되면 50년 100년 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을 했겠죠. 이거 내 대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 부정선거는 나라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야 되는데 묘수가 없나. 그러다 딱 덮어놓고 있다가 이런 걸 알게 된 게 작년 7월 달이었답니다. 작년 7월. 그러니까 1년도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이제 하다 이걸 할 수 있는 건 영장의 그 판사의 영장 그걸 받지 않아도 들어가 조사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의 비상대권, 비상계엄을 해서 그 비상계엄 훈령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선거 관련해서는 무슨 헌법개헌이고 뭐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비상계엄이 내리면요 초법적인 거예요.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양반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야. 그러면 선거관리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비상대권 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길 친 거예요. 자 보세요. 국회에는 200 몇십 명의 국회 비상군들이 갔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그 세 군데 연수원까지 세 군데는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 거기는요 300명이 갔대요. 300명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한 사람만씩만 저기 계엄군이 맞는다 하더라도 300명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280명이 갔어요? 또 보좌관들이 있죠. 사무처 직원들이 있죠. 그러면 또 외곽 경비해야지. 그러려면 국회는 내가 볼 때 최소한 5천 명의 군인이 들어가야 돼요. 계엄군이. 5천 명이. 근데
280명이 갔어. 국회는요. 그 국회의원 헌을 내버려뒀어. 선거관리위원회는 300명이 갖다 놓으면 300명이 넘는다고요. 거기 갖다 선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를 의미합니까? 뭐를 의미합니까? 300명 갔어.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3일날 그 계엄 그 선포할 때 발표할 적에 10시 23분이었어요. 10시 23분. 그런데 10시 23분이에요. 약 6분 7분 그 뒤에 이 계엄군이 과천청사 선관위원회에 벌써 10명이 들어갔어요. 10시 반에. 그거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뭐를 그거 다 보이죠? 다 알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의 한 수였다 이게요. 아 진짜 윤석열 대통령. 자 정말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세요. 어설피 듣지 마시고요.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의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잡아들이고 연금시키고 뭐고 하는 거 거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세계 민주적으로 한 사람도 다치지도 않고 한 사람도 체포도 안 하고 한 사람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한 거, 이것도 비상계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요 참 뭐든지 가는 거예요. 아마 외국에서 보고 배울 거예요. 야 한국에 비상계엄 해가지고 그 위험하다고 그 나라 가지 말라 그러고 여행도 다 취소하고 막 그러는데 총 쏜 것도 하나도 없고 사람 다치는 것도 없고 때린 것도 없고 잡아간 것도 없고 하나도 없어. 야 비상계엄을 그렇게 하는 거야. 외국엔 비상계엄 내리면요 전부 쥐구목을 들어가고 다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집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대기도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전자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시대에 맞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비상계엄 조치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철옹성 같은 철의 장막석에 갇혀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합법을 저기에도 내주지도 않아. 줘라도 못하게 이번에 들어가 덮쳐서 거기서 서버라든가 자료를 확보한 거죠. 이거 들어간 사람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라든가 뭐 이 해킹 같은 거 이런 거 전문 조사는 그 군대가 있잖아요. 그 정보사 같은데 하여튼 아마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어디 서버가 컴퓨터가 있고 어디 가면 보관 뭐 서류가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지휘서가 있는데 무슨 자료가 있고 이런 걸 다 미리 아마 알 수 있는 데까지 정보를 했을 거예요. 아마 1년 동안 이걸 가지고 조사했을지 몰라요. 딱 들어가가지고 그거 착착착 해놓는 거예요. 왜? 국회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거기 들어와서 150명 이상이 들어와서 거기 들어와서 그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해제 신청하면 해제 신청할 때에 나 해제 신청 못 받아들여 계속 비상계엄이야 이럴 수 없잖아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법을 여는 분이 생각하는 분이니까 법을 갖다가 다룬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짧을 걸 알았을 거 아니냐고요. 국회에서 그 결정하는 거 왜 마음대로 출입하게끔 했으니까 보좌관까지 체포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시간 내에 뭐 한 3시간 4시간 그것도 더 됐습니까? 그 시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자료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정선거라고 해서 난리치고 뭐하는 그 이런 단체는 아주 환영일색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요. 윤석열 대통령 최고야. 근데
제일 지금 현재 떠들고 그냥 막 적어놓은 사람들은 야당 아닙니까? 야당 아닙니까? 뭐 야당은 여당이 잘해도 그냥 반대한다고 뭐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부정선거가 나오게 되면 그거 다시 법으로 다루게 되면 국회의원 배지가 유지되겠습니까? 뒤가 구려운 사람들 많이 나올 거려 아마. 뒤에가 구려운 사람들 아유 이거 나도 배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나도 이거 뭐 영창 가는 거 아닌가. 부정선거는 그는 국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민주 그때의 민주 저기 국가의 꽃이 아니라 가시 송곳 아닙니까? 그건 아주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해서 부정선거를 다시는 이 우리나라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부정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부정선거 붙자가 붙지 않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부정선거 제일 주장하고 나오시는 분이 뭐 정광훈 목사도 그럽니다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입니다. 황교안 총리 아주 뭐 그 양반도 법률가고 뭐 총리도고 박근혜 대통령 그 나온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 때 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잘 여러 번 뵌 잘 아는 분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냥 그거 불고 나갑니다. 왜? 다른 발전, 다른 산업, 다른 문화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있는 한 선거는 많이 있게 되는데 선거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야. 그게 국민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부정으로 조작을 해서 이걸 만들어진다면 국민의 뜻과 정반대에 가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후진국이요. 미개국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성동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의도에 가서 소리를 내고 여의도에서 컨트롤 치고 여의도한테 해서 모든 언론이고 경찰이고 국민들 그쪽에다 정치권이고 거기다 신경 쓰게 만들어 놓고 조용하고 컴컴한 저 관악산 선거관리위원회 수원이든 연수원 거길 덮친 거예요. 여론조사하는 거에 대한 거 그것도 이번에서 뭐 다 조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아마 모자랐을 거예요. 아마 한 하루만 더 이게 시간이 이게 국회를 마구 가지고 그 해제 비상계엄 해제 결정만 하루만 늦어서 했어도 그때 가서 해제하면 그때 가서 해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적극 막았으면 되는데 적극 안 막아가지고 시간을 다투고 피를 말리는 그런 쪽에서 아마 선거관리를 했을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자료나 그런 걸 입증했는데 나는 반드시 100% 효과 있는 자료를 얻어서 이 나라 부정선거는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거 다 볼 거예요. 모르죠? 트럼프가 고치했는데. 트럼프가 부정선거는 아주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보면 역시 한국 코리아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프레젠트 최고야. 야, 그 어떻게 했는지 한수 나도 좀 배워서 나도 좀 그걸 좀 써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트럼프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요, 이 상황을 지금 현재 제가 예실히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보고 나서 이거였구나, 이거. 국회는 그거 아니야, 여기야, 요것만 딱 하고 그냥 무혈 비상계엄으로 끝나게끔 해서 법을 다 지키면서. 근데 뭐가 내란이고요? 뭐가 지금 현재 독재고 뭐가 저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잠정이 잠탱이에 뭐 있어요? 에?
국회의원들은 뭐 자기들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탄핵도 하고 그냥 뭐 특검도 하고 뭐 그냥 뭐 법률 개정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 법률에 맞기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법에 나와 있는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랐어. 해제라 하니까 해제해버렸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 사람이 누굴 보다 뭐 죽은 놈이 총 맞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죽은 사람이 있어요? 못 써요. 아, 계엄 때는 죽어도 계엄법에 그 해당되는 거요. 여하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 번 더 이번에 아주 업포켓을 날렸다. 아, 멋지게 날렸다. 하하하하, 멋지잖아요. 나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셔서 5.18 광주 사태 사건에 그 유공자라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까뒤집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고 국민들의 여론이 많으니까 그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비상계엄으로 그냥 확 까집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잘못된 거는요, 고쳐가야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나라 아닙니까? 야당하는 분들이요, 당신들도 다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어. 아직까지 젊어서 손주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아들 후손이 살 나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거 아니에요. 정쟁을 하더라도 이유 있고 타당성 있는 거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대뽀야, 무대뽀. 예? 무대권 하여튼 용산 쪽에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기도 싫고 그냥 무지개 싫은 거예요. 아, 그럼 대통령의 주민등록을 해놓고 이 나라에서 왜 살아?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싫으면 북한이 좋고 뭐면 북한을 갚으리지. 요즘에 무슨 해외 나가는데 무슨 출금을 시켰어? 뭐 했어?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좀 깊이 좀 이렇게 알아보시면요. 이 골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보셔서 여러분들 좀 시대에 맞는 그 정보력을 좀 가지세요. 그 정보력이 모르면요. 방송이 하는 대로 방송에만 따라서 그게 맞는가 보다. 방송에서 제대로 안 하는 방송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방송을 믿습니까? 야당이 하는 얘기만 듣고 정보가 모르면요. 야당이 하는 게 맞는가 보다. 아, 저거 문제 있나 보다. 뭐다 이러잖아요. 그거 존심 안 상해요? 아, 자기대로 좀 어느 정도 정보력을 가져가지고 저놈들이 저거 못된 거야. 거짓말이야 저거. 아, 이게 이렇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치인이야? 난 뭐 그런데 관심 없어. 나 밥 먹고 사는데. 그러면 아예 말들을 말아야지. 이랬대 저랬대 뭐. 여긴 내란이 왜 나옵니까? 내란이. 아예 헌법을 법을 지키는 법치국가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매뉴얼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 무슨 내란이냐고. 내란. 그 씨도 안 먹은 얘기들 하는 사람들 그저 밀어치워버려 이거. 골 빠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라고. 자, 저는 적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환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아주 좋았어. 오늘 금요일 주말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말인데요. 오늘 주말 되기 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에 있었던 데에 대해서 신의 한 수가 있었다. 묘수가 있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